한미 반도체가 가진 강력한 경제적 혜자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올해 영업이익률 50%, 자기자본 이익률 38%라는 제조업의 상식을 파괴하는 경이적인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제조기업이 영업이익률 10%만 넘어도 우량하다고 평가받는데 50%라는 숫자는 공장을 돌려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에서나 볼 법한 수치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미 반도체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반도체 붐이 불어서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AI 시대의 쌀이라 불리는 HBM, 즉 고대역 폭메모리가 있고 그 HBM을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 바로 TC 본더가 존재합니다. 특히 전 세계 AI 메모리 시장을 장악한 SK하이닉스라는 든든한 혈맹과 함께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이 기업 한미반도체에 대해 우리가 투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한미반도체 TC 본더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이 회사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핵심 무기 TC 본더가 도대체 무엇인지 기술적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HBM은 하이밴드위드스 메모리의 약자로 데이터가 다니는 고속도로를 엄청나게 넓힌 메모리입니다. 이를 위해 D램 반도체 칩을 아파트 층수 올리듯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 올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전에 메모리가 1층짜리 넓은 단독주택이었다면 HBM은 좁은 땅에 높게 쌓아 올린 12층, 16층, 앞으로는 수십 층짜리 초고층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얇디-얇은 칩을 높게 쌓을 때 발생합니다. 칩을 그냥 얹어 놓으면 무너지거나 데이터가 통하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전기가 완벽하게 통하도록 붙이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벽돌로 담을 쌓을 때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 단단히 고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적층에도 아주 특수한 접착제와 공법이 필요하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TC 본더입니다.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열과 압력을 가해서 붙이는 장비라는 뜻입니다. HBM은 칩과 칩 사이에 전기가 통하는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놓는데 이 미세한 구멍들이 위아래 칩과 정확하게 1대1로 맞물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비싼 HBM은 불량품이 됩니다. TC 본더는 칩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렬한 뒤 순간적인 열과 압력을 가해서 칩을 꾹 눌러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제조의 표준 공정이 바로 이 TC 본딩 방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낸드 플래시도 300단이 넘는다던데 거기도 TC 본더가 쓰이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낸드의 적층과 HBM의 적층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HBM은 이미 만들어진 칩을 물리적으로 12개, 16개 쌓는 것입니다. 반면 낸드의 300단은 칩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의 칩 내부에서 회로를 빌딩처럼 300층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미 웨이퍼 상태에서 층이 만들어져 나오죠. 그리고 낸드를 패키징할 때는 주로 와이어 본딩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칩을 계단식으로 살짝 엇갈려 놓고 금속실로 연결하는 방식이죠. 이는 HBM의 수직 직결 방식과는 기술적 난이도와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낸드 적층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뉴스는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 매출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가 활약하는 주 무대는 오로지 고부가 가치 D램인 HBM 시장입니다. 물론 먼 미래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꿈의 기술이 도입될 것입니다. 이는 칩 사이의 접착제인 범프를 아예 없애고 구리와 구리를 직접 맞닿게 해서 붙이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르고 칩 두께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고 아직 양산 수율을 잡기 어렵습니다. 제조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비싸고요. 따라서 당분간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검증된 TC 본딩이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현재 이 TC 본딩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도
이미 1,000억 원을 과감하게 투자해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패권을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래의 기술 주도권까지 선점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미 반도체 경쟁자들과 격차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장에 한미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은 거대하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TEL, 싱가포르의 ASMPT, 미국의 K&S 같은 쟁쟁한 글로벌 장비 회사들이 경쟁자로 거론됩니다. 냉정하게 말해 기업 규모나 전체 반도체 장비 업력으로만 보면 이들은 한미 반도체보다 훨씬 거대한 공룡들입니다. 기술력이 없는 회사들도 아니고요. 하지만 HBM용 TC 본더라는 이 특정 분야, 특히 실전 양산 경험에서만큼은 한미 반도체가 압도적인 격차를 벌려놓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장비를 만드는 것과 그 장비로 실제 제품을 양산해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HBM 시장이 개화하기 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초기 단계부터 SK하이닉스와 함께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수만 가지 변수, 온도 변화에 따른 칩의 휘어짐, 압력 조절 실패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SK하이닉스와 함께 수정하며 공정을 최적화해왔죠. 이러한 현장 데이터와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경험의 격차를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장비를 만들어 와도 실제 라인에서 검증하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사들의 심리입니다. HBM은 개당 가격이 일반 D램의 몇 배에 달하는 초고가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만약 장비 하나가 오작동해서 웨이퍼 한 장을 날리면 그 손해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경쟁사 장비가 가격이 조금 싸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신규 장비를 들여와 모험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수율이 완벽하게 검증된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이 한미 반도체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락인 효과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가진 진정한 의미의 진입 장벽은 특허 몇 개가 아니라 바로 이 압도적인 신뢰와 레퍼런스인 것입니다. 한미 반도체와 삼성전자의 관계는 많은 투자자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와의 관계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인데 왜 한미 반도체 장비를 안 쓰는 걸까요? 삼성이 안 쓰면 한미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닐까요?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은 하지만 메인 파트너는 여전히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는 두 회사의 근본적인 전략 차이, 즉 DNA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멀티벤더 전략을 취하는 기업입니다. 한 곳에서만 물건을 받으면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고 공급망 리스크가 생긴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항상 여러 공급사를 경쟁시켜 단가를 낮추고 기술 경쟁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삼성의 전략상 한미 반도체가 삼성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삼성은 자회사인 세메스나 일본의 경쟁사 장비를 섞어서 쓰고 싶어 하니까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잘 되는 놈 확실하게 밀어준다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기술력이 확인된 파트너와 깊게 결속하여 불필요한 테스트 시간을 줄이고 속도전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방식입니다. HBM 시장 초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한미 반도체와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삼성의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HBM 시장의 판도는 과거와 다릅니다. HBM 시장의 6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자는 삼성이 아니라 SK하이닉스입니다. 1등 기업인 SK하이닉스의 메인 벤더라는 지위만으로도 한미 반도체의 실적은 차고 넘칩니다. 오히려 삼성이 안 써줘서 문제가 아니라 SK하이닉스가 너무 잘 나가서 다행인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와의 견고한 동맹이 한미 반도체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해자모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삼성 수주 여부는 되면 좋은 보너스일 뿐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 현재 위상.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HBM 장비 1위. 현재 한미 반도체의 위상을 한 줄로 요약하면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HBM 장비 1위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반도체 경기에 따라 실적이 출렁이는 한국의 중소장비주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독점적 지배력입니다. 2025년 기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북미의 주요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등의 라인에서도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 점유율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누구입니까? 미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기업조차 자국 장비나 일본 장비 대신 한미 반도체의 장비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뜻이며 기술적 신뢰도가 전 세계 표준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수익 구조의 질적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국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해외 고객사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5년 TC 본더의 해외 매출 비중은 약 8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한미의 장비를 찾고 있습니다. 덕분에 영업이익률은 40%를 넘어 50%라는 경이적인 수준에 안착했습니다. 셋째, 기존 주력 장비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HBM 장비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는 원래 MSVP, 마이크로 소앤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절단 및 검사 장비 분야에서 20년 넘게 세계 1위를 해온 기업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이 전통 효자 상품의 매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TC 본더가 앞에서 끌고 기존 사업인 MSVP가 뒤에서 밀어주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셈입니다. 향후 전망 HBM사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제2의 도약.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끝난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2026년은 한미 반도체에게 또 한 번의 거대한 파도, 빅사이클이 도래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HBM사의 등장입니다. 현재 주력인 HBM3를 넘어 6세대 HBM인 HBM사는 기존보다 더 얇은 칩을 더 높게 16단 이상 쌓아야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은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용량을 요구하고 있죠. 칩이 얇아질수록 열을 가했을 때 휘어지는 현상이 심해집니다. 즉,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를 제어하고 완벽하게 붙일 수 있는 장비는 현재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뿐이라는 공식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잠시 지연되었던 HBM 사용 장비 발주가 2026년 1분기부터 본격화되면 수주 잔고는 다시 급증할 것입니다. 여기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인 하이브리드 본더도 착실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TC 본딩 기술의 성공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1,000억 원을 들여 전용 공장을 짓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는 한미 반도체가 단순한 장비 공급사를 넘어 차세대 패키징 솔루션을 제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 반도체가 활약할 무대, TAM도 계속 넓어집니다. HBM3에서 HBM4 그리고 HBM4로 진화할수록 고도화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기술 우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발주 지연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펀더멘털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2026년 퀀텀 점프를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한미 반도체 실적 전망. 마지막으로 실적 전망입니다. 사실 구구절절 복잡한 분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50%가 전망됩니다. 물건을 100원어치 팔면 50원이 이익이라는 소리입니다. 애플이나 TSMC도 부러워할 만한 마진율이죠. 기업의 투자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인 ROE 자기자본 이익률 역시 30%를 훌쩍 넘깁니다.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도 탁월합니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도 돈이 남는 현금 부자 구조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국내 반도체 장비주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글로벌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기업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그리고 AI 산업의 방향성에 집중하신다면 투자의 길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